네, 아름다운 별 대표 문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긴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행과 관련된 기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여행을 기억하는 방식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1차 여행은 그 러시아를 첫 나라로 해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 경로였는데, 제가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 중에 참 어려운 점이 많았었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오토바이 타는 같은 라이더였던 그랜디라는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얻고, 앞으로 가야 될 길과 관련된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동료 여행자들을 만나면서 좀 앞으로 가게 될 어떤 러시아에 대한 어떤 긴장감도 좀 이렇게 녹이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랜디라는 친구를 만났던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랜디는 또 다음 도시에 있는 하바롭스크의 예부겐이라는 친구를 또 소개를 시켜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또 그 도시의 정보와 또 이제 다음 도시에 있는 알렉이라는 친구를 또 소개받아서 또 계속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알렉과의 인연은 참 지금 생각하면 좀 특이합니다. 제가 이제 하바롭스크를 출발해서 이틀째 되는 날 알렉이 사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도시가 너무 작기도 하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지나치자마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근처에 있는 응급병원에 연락을 해줘서 응급 전문의가 출동을 해서 저를 이제 돌봐줬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응급 현장에 출동했던 응급 전문의가 제가 만나기로 했었던 알렉이었습니다. 그 알렉이라는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너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매우 놀랐었고, 사람의 인연이란 참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참 느끼게 되었었죠.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났지만 의사였던 알렉의 도움을 받아서 제 몸을 많이 잘 치료를 하고 계속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1차 여행은 그 러시아에서 만났던 그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기억이 참 흐뭇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까지 가서 1차 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2차 여행을 한국을 출발해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는 경로를 가게 되었는데, 2차 여행은 뭐라고 할까, 제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수단 비자를 받는 것이 큰 관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수단은 계속 내전 중이었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수단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험한 나라이니까. 그래서 수단 비자를 받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우리나라 영사의 추천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 방침상 위험한 나라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카이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영사 추천서를 받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카이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님과 면담을 했지만 결국은 비자를 추천서를 받는데 실패를 하고, 결국 이제 낙담을 하고, 나의 어떤 아프리카 여행이 처음부터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있는 차에 한국 대사관에 볼일을 보러 왔던 그 젊은 한국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대사관에 자주 오는 분은 아닌데 대사관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제가 영사님과 면담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알고, 그분이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면서 혹시 도와줄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화를 주고 자기를 한번 방문해 달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이틀 후에 그분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그분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혹시 자기 사업 파트너가 수단인이 있는데 그 수단 사람이 수단 외교부를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주면 그 초청장을 가지고 카이로에 있는 수단 대사관에 한번 그 비자 요청을 해봐라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후에 그 수단인이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줬고, 그래서 그 초청장을 첨부해서 수단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오전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바로 그날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수단 비자는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제 아프리카 여행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고,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얻은 생각은 참 삶이란 알 수 없고, 그 당시 제 여행이 저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 저는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오기까지도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밤은 되었는데 오토바이 체인이 끊어졌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체인은 사실은 장비가 없이 개인이 이렇게 교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체인 교체 작업은 뭐 포기하고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까 하고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차도 없고 해는 저물었고 깜깜한 사막속에 완전히 뭐 고립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저한테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너 무슨 문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굉장히 반가웠죠. 사람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보다시피 오토바이 체인이 끊어져서 지금 나 꼼짝도 못한다.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더니 그 사람이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한 5분쯤 후에 어떤 트럭이 오더라고요. 근데 트럭 안에 군인들 7군데가 타고 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아까 뛰어왔던 그 병사는 일과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가벼운 조깅을 하러 나왔다가 저를 만난 거였고, 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서 자기 분대원들을 트럭에 싣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분대원들을 다 내리게 한 다음에 제 오토바이를 트럭에 싣고 가까운 도시로 이제 실어줬었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잘 무사히 넘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오토바이가 그 도시에서도 맞는 체인이 없어서 결국 수리할 수가 없어서 카이로로 결국은 밤새 싣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결론이 나와서 저는 이제 밤새 트럭에 실려서 이제 카이로를 이동했는데,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어서 사실은 라마단은 이슬람력에 의하면은 이제 금식 기간이어서 낮에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식사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간이어서 낮에 사람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필 라마단 기간에 이제 카이로에 들어왔더니 여러 이렇게 눈에 띄는 정비소도 없고 사람들도 좀 뜸해서 그 트럭 기사가 제가 이제 어떤 오토바이 정비할 수 있는 곳에 내려달라고 했지만 찾지를 못해가지고 한 2시간을 헤맸어요. 그래서 결국은 트럭 기사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이제 적당한 곳에 내려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짜증이 났고, 트럭 기사가 카이로 지리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무 곳에나 내려달라 하고 이제 새벽 한 5시 반이었어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럭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딱 내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카이로 시내에서 이제 조깅을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너 무슨 문제 있냐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너 오토바이 여행 온 것 같은데 무슨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래, 오토바이가 지금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이제 그 워크숍을 찾는데 못 찾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선뜻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남모르는 사람한테, 낯선 도시에서 남모르는 사람한테 선뜻 그렇게 도움의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조심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의 어떤 의구심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이 뭐 새벽 시간이었고 남을 도와줄 만한 어떤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막 도와준다고 하니 저는 약간의 어떤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뭐 사실은 어떤 나라에서 그런 도움을 저한테 준다고 하면서 접근해 오면서 돈을 많이 요구했던 어떤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한테도 약간의 어떤 좀 그런 의구심은 있었죠. 근데 어차피 저는 그 당시에 누구라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외국인을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가까운 곳에 자기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뭐 캐나다 출신의 사람으로서 이름은 데이빗인데 그 사람 집에서 결국은 오토바이 수리도 하고 그 뭐 신세도 지면서 참 오토바이를 잘 정비를 해서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2차 여행의 어떤 마지막 대륙인 아프리카를 종단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었는데, 사실 아프리카 여행은 2008년 9월 초부터 2009년 1월 초까지 한 4개월여에 걸친 여행이었어요. 쉽지 않은 여행이었고, 저는 매일매일 어떤 아주 어렵고 힘든 길들을 내려가면서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동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긴장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케냐 북부의 어떤 아주 험한 길도 지나가게 되었고,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산다는 것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어떤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었고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지나간 다음에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를 가기 하루 전에 잠비아의 루앙가 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오토바이가 심하게 손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루사카에 가서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체류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체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온 젊은 대학생들, 여행자와 직장에 다니는 한국인을 포함한 한 4명 정도의 한국인 여성 여행자들을 만났는데, 아프리카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어서 그랬는지 제가 유일하게 만난 여행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들과 같이 많은 대화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여행자들을 친구처럼 한국에 와서도 틈틈이 만나고 있어서 저에게는 어떤 소중한 사람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은 전체 아메리카 대륙 종단 여행이었는데, 3차 여행은 북미나 뭐 이쪽은 굉장히 편안하고 좀 쉬운 여행이었지만은 중남미로 내려가면서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염려가 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쭉 내려가다가 칠레, 볼리비아를 지나서 칠레를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곳이 아타카마라는 아주 거대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우연히 브라질에서 온 부부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에반드로 세르밧. 브라질에서 조그만 큰 곡물회사의 뭐 중간 간부로 일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선량하고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 하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부를 보니까 제 생각은 너무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동양적인 정서가 강했던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부하고 아타카마 사막에서 한 3, 4일 정도 체류하면서 계속 밥을 같이 먹고 가까운 데도 이렇게 하이킹도 같이 나가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헤어지는 날 이제 그 부부가 너 반드시 그 브라질에 와서 자기 도시에 들려달라 약속을 해다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브라질 갈 계획이니까 브라질에 가게 되면 반드시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약속은 했지만은 나중에 생긴 큰 사고 때문에 사실 지키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 될 뻔했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남미 최남단인 우수아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올라가기 이틀 전에 제가 고래 관광으로 유명한 푸에르토 마드리라는 도시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는데, 저는 그 사고 때문에 그 도시에서, 그리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려 3개월 이상을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체류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칠레에서 만났던 에반드로 부부와의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될 뻔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에반드로한테 따로 연락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이제 여행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반드로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고가 난 중에 왜 안 오느냐, 빨리 와라, 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와의 만남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을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을 때, 제가 몸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브라질까지 여정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상파울로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캄피나스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면서 에반드로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 다오,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가서 결국은 캄피나스를 가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2번이나 펑크가 났는데, 결국 한 번은 지나가던 그 차량 운전자가 그 펑크난 타이어를 인근 도시에서 떼어갖고 와서 한 번은 떼었고, 2번째 빵꾸 났을 때는 또 한밤중에 밤이 다 돼가지고 사실은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세우고 제 친구인 에반드로한테 전화를 해서 에반드로가 그 밤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와서 또 도움을 줘서 또 다시 에반드로 집에 갔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에반드로 친구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에반드로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래서 한 2007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쭉 여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가끔씩 지금도 이제 여행의 어떤 그 많은 일들을 기억을 하지만은, 제가 주로 기억을 하는 것은 제가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예. 역시 어쩌면 여행이란 낯선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죠. 근데 인간의 고독은 아마도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산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유한한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철학은 그런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답은 없죠. 서양 철학을 완성한 플라톤은 일찍이 훌륭한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훌륭한 삶이란 본성을 갈고 닦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감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본성을 갈고 닦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들, 외부의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늘 한정된 경험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은 아마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행이란 어떤 직접적인 경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 자신의 어떤 한계를 넓히고 제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어떤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몸에 있고 습관처럼 하는 삶에서 벗어나 여행지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혀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